안녕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나의 어머니 유경수 중에서 어머니의 화두는 성실이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생전의 모습은 성실, 노력, 인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과 자기 자신만의 안위가 결코 제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이상의 숭고한 사명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안락을 포기함으로써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간 분입니다. 여동생이나 제가 심부름을 하거나 과일을 가져다 드릴 때 진정으로 고마워하던 모습, 어머니를 향한 우리의 작은 칭찬에도 항상 고맙다며 귀 기울이던 모습, 바쁜 중에도 할머니 뭐 드시니? 하면서 할머니 식탁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자상하게 이루며 할머니 수발을 당부하던 모습, 아무리 늦더라도 돌아와서는 할머니를 한바탕 웃겨드리곤 하던 모습,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착한 일, 바른 일들을 오직 사랑과 사명감으로 해낸 분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모두 이루었기에 생애가 끝나고 난 후 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빛을 발하면서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가 문제를 절실히 느껴야지 절실하면 알게 되는 거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노력한 어머니의 모습이 녹아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성실, 노력,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보다 하며 한바탕 웃기도 했지만 어떤 일에서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삶의 길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성실 이상의 슬기는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건 당황하는 일 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바라보고 나타내는 것이 성실의 바탕이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계 어디를 가도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아버지를 내조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고 바르게 듣고자 애쓴 어머니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머니의 일같이 걱정하고 이를 돕고자 항상 노력한 분입니다. 한 번의 관심에 그치지 않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보이며 국민의 아픔을 해결하려는 어머니 모습은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는 못해도 최소한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 자신의 신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모든 것을 자제해 라고 어머니 마음을 표현한 말씀도 귀에 쟁쟁합니다. 자신이 고달파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 어머니 자신은 항상 절제하고 자제하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서는 어떤 깊은 사고와 실천을 거쳐 결정체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문득 받곤 했습니다. 남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서 행여 자신에게 부족함은 없는가 반성하고 인내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느끼게 하는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마음에 두며 지키려고 애쓰던 것이 성실, 노력, 인내라면 사랑의 마음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쩌면 타고난 성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어머니와 친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로 인해 자신에게 더해지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으로 항상 힘들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남을 위해 엄하게 자신을 자제하던 어머니는 눈물 많고 한없이 마음이 여린 분이었습니다. 풍족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지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그저 스쳐 지나지 못하는 것도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1965년경 황량한 환경이지만 꽃을 가꾸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경험해 보라는 뜻에서 꽃씨를 보내면서 시작된 나환자에 대한 어머니의 각별한 애정은 이러한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인간이면서 인간 이하의 냉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사명감이 구라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고 어머니는 말씀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자신의 수저가 아니면 식사도 하지 못했었으나 나환자촌을 돌아보고 나서부터 어머니는 잘려나간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문드러진 얼굴을 쓰다듬는데도 꺼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창 구라 사업을 열심히 하던 중인 1970년 6월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서 한 사람과 경기도인 나한저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착촌에 거의 다 가서 가시밭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보고 길을 물었더니 그 여인은 어머니와는 반대쪽을 쳐다보면서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착촌의 원생이었던 그 여인은 얼굴이 너무도 험하여 차마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한 채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숙명적인 형벌에 시달리는 그들의 불행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나환자들에게 자활의 길을 찾아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청와대에 초청도 하고 미가마의 콧물도 닦아주면서 사회의 냉대로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아이의 콧물을 닦아주자 그 아이의 나환자 어머니는 그만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나환자들을 향해 가지기 쉬운 잘못된 인식을 그들 스스로 씻어낼 수 있도록 목욕탕 건립 기금을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들과는 달리 일반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애쓰던 모습은 어머니가 지닌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필요한 일이라면 주변 사람의 관심도 끌어들여 힘을 결집하는 추진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반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는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생각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1966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폐결핵이라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서 한창 시민들이 붐비는 덕수궁 앞 지하도에서 어머니는 가두 모금을 벌이며 행인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이 10원을 회사하면 사랑, 구호, 봉사를 상징하는 3개의 빨간 열매를 달아주는 행사였습니다. 거리로 나선 영부인의 모습에 사람들이 몰려 그곳의 사랑의 열매는 동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였습니다. 어쩌지요? 내가 파는 데만 너무 많이 팔리면 다른 반에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봉사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광화문과 미도파 앞을 차례로 돌며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또 당신의 어머니인 외할머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심하는 딸이었습니다. 연세가 많고 몸도 불편한 외할머니에게 소일거리를 찾아 드리려고 애쓰던 중 어머니는 어느 날 그림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색연필로 그 그림에 색을 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림책을 받아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딸의 마음을 읽은 외할머니는 얼마나 흐뭇하였을까요? 어머니는 누구를 향해 꾸지람을 할 때도 무안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야단칠 때도 주위의 비서들을 다 물리친 후에야 조용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는 본인의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의 의장 공간에서나 청와대에서 부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치장을 하고 오는 분이 있으면 어머니의 측근을 불러 마치 그분의 이웃인 것처럼 하여 전화로 조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초청하여 차림새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옷이 검소하고 보기 좋다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직접 뭐라 나무라며 무안을 주기보다는 칭찬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교훈을 주게 되니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고 말씀한 분입니다. 민족 중흥에 애썼던 지도자의 아내로서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씀한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이기에 결코 평범하고 안락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제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재산 모으는 것,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 가만 생각하면 너의 어머니는 역사에 나오는 여걸이라도 될 만큼의 머리가 있었어. 그러나 제 분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안 했던 거지. 남편의 지위가 높으면 아내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내실을 기하려고 하지는 않고 남편의 지위가 올랐다고 보석이나 두르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매일매일 깨끗한 거울에 비춰보면서 한 곳이라도 흠이 없을까? 남의 모범이 되는데 행여 부족함이 없을까?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시던 마음가짐은 돌아가시던 날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모습을 뵙고 그 모습에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살아생전 모습만으로도 저는 굵은 회초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남을 위해 항상 모든 것을 자제해. 어머니의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임을 믿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유경수 여사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사셨듯이 저도 이제부터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안고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못 지킬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훌륭하신 어머니께 교육을 받고 또 훌륭하신 아버지께 교육을 받고 자라셔서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되셨고, 모든 이런 진짜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짓과 거짓 선동으로 정말 대통령님을 명예를 훼손시켰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참 어떤 나쁜 표현이나 이런 걸 일절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진실한 모습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진실하게 그렇게 살고 정말 당신은 당신의 본분을 지켜가시면서 바르게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 대통령님의 그에 대한 존경심이 저는 더욱더 많이 우러납니다. 하루속히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지시고 죄 없으신 우리 대통령님이 청와대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